아 저기 지금 여행하는 도중에 들리셨나 봐요. 예. 여기 목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척의 문화관광 해설사 한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떠나오신 거예요? 예. 이렇게 저희 강원도 삼척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신 이곳은 관동 팔경의 하나인 삼척 죽서루입니다. 나라에서 보물로 지정을 해서 보물 제213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동 팔경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관동 팔경이라고 하면 관동 지방에서 아름다운 8군데 경치를 뽑아서 관동 팔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동 지방이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지금으로 치면 영동 지방입니다. 강원도가 이렇게 있으면 강원도 백두대간을 그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동해안 지방을 관동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관동 팔경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 하면 관동 팔경도 아름답지만 관동 팔경을 얘기할 때는 세트로 금강산이 거론이 됐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금강산 구경을 한번 하시는 게 평생의 꿈이셨어요. 그래서 뭐 오래된 80 노모를 업고 금강산 유람하셨다는 그런 어떤 효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관광하고 나면은 금강산 구경을 하시고 나면 금강산 아래로 바로 관동 팔경이 이렇게 동해안을 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인고 하면은요, 지금 북한 쪽에 두 군데가 속해져 있습니다. 통천의 총석정, 고송의 삼일포, 간성의 청간정,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삼척 죽서루, 울진의 망향정, 평의 월송정 이렇게 해서 8군데를 관동 팔경이라고 부르습니다. 근데 어느 초등학교 동창 계세요? 용성 초등학교 참 좋은 경산시 용성 초등학교 참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수업 태도가 너무들 좋으십니다. 지난다 말이야 나. 네, 여기는 삼척 강원도 삼척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전에도 잠깐 해설을 했는데 해설을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내용 전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나서 듣는 분과 말하는 사람의 교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류가 잘 되면 머릿속에 막 안 외워지는 것도 말로 막 나오는데 오늘 너무 수업하실 때처럼 정말 다들 초롱초롱한 눈으로 제일 우등생을 골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주 박수! 명문 초등학교 출신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관동 팔경인데 나머지 7군데는요 동해안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죽서루에서는 바다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 10분 정도 가면 바다가 있긴 하지만 바다가 여기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각에 올라 보시면은요, 저 누각의 아래로 지금 오십천이라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십천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래도 누각에 한번 오르셔서 주변의 경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변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저 누각은 좀 규모가 큰 건물입니다. 정자와 누각이라는 것은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좀 규모가 작다고 싶으면 2칸이나 3칸 정도 되는 건물은 정자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 누각은 좀 규모가 큽니다.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저 정면 7칸, 칸이란 것은 한옥의 칸이란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입니다. 정면으로 7칸이고 측면 3칸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큰 건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누각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기둥이 있고요. 2층에 기둥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죽서루가 이 자리에 왜 이렇게 서 있냐 그러면은 그리고 이름의 유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서루는 대죽자, 선역서자, 누각루자를 썼습니다. 조선시대에 이 부근에 동쪽에 여기서부터 동쪽에 아주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대나무 숲 사이에는 죽장사라는 절이 오래된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창한 대나무 숲 서쪽에 있는 누각이라고 해서 죽서루라고 누각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죽서루 누각은 언제 누가 이렇게 지어놨느냐 하면은 죽서루라는 누각은 사실 고려시대부터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170년대에 사셨던 김극기라는 아주 시 잘 쓰는 시인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1170년에 사셨던 그분이 죽서루를 제목으로 시를 지으신 게 여러 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그때부터 고려시대부터 이미 죽서루라는 누각이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고요. 알 수 있고 또 지금과 같은 건축물은 그리고 고려가 망하면서 아마 건물이 훼손이 되었겠죠. 허물어졌는데
조선 초기 1403년에 삼척을 관할하러 내려오신 삼척 부사님 김효손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삼척 부사 김효손이라는 분이 여기 삼척의 삼척당에 옛날 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누각이 좋은 게 있었다는데 하고 찾아봤더니 그 초석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석을 찾아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죽서루는요 1403년에 김효손 사또님이 지으신 이래로 600년 동안 쭉 그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은 그렇게 여쭤보십니다. 저기 그럼 기둥이나 기와가 전부 600년 된 건가 하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럴 수는 없겠죠. 나무로 된 목조 건축물은 썩으니까. 그러니까 부분 우리 목조 건축물은 부분 보수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전부 이렇게 나무로 끼워 맞춘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썩으면 그것만 빼가지고 새로운 부재로 갈아끼울 수도 있고요. 기둥 한 귀퉁이가 썩으면 그 기둥을 잘라내고 새로운 나무를 갖다 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수리는 수십 차례 600년 동안 수리를 여러 차례 했겠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25 전쟁이 났을 때도 죽서루는 불타지 않고 그대로 모습을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403년은 조선 초기죠. 조선 초기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설의 가장 큰 특징을 보자면요. 제가 아까 2층으로 돼서 아래층에 기둥이 있고 2층에 기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래층에는요 13개의 기둥이 누각 밑을 받치고 있고요. 위층에는 20개의 기둥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래층에 있는 기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래층 기둥 13개가 높이가 제각각 틀립니다. 70cm짜리, 30cm짜리에서부터 2m가 넘는 것까지 기둥의 높이가 다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건물의 기둥의 높이가 이렇게 틀리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런 거 하면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죽서로 근방이 지금 사실은 건너편에서 보면 강물이 이루어 놓은 절벽입니다. 여기가 절벽 위이다 보니까 자연 안반들이 울퉁불퉁 많습니다. 그 자연 안반 지역에 건물을 지으려고 기둥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곳에 기둥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그걸 치우고 지우려는 발상을 했겠지만 우리 선조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 바위돌 하나, 나뭇가지 하나라도 그대로 둔 채 사람이 자연을 즐기는 누각을 지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위가 있는 곳에는 바위 위에 세우고 바위가 없는 곳에는 그냥 평평한 땅에 초석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제각각 높이가 다른 기둥으로 건축물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죽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변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룬 건축물,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그 가장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각이 오르시겠습니다. 지금 누각이 왜 이렇게 있는데 왼쪽이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올라가시는데요. 자, 2층으로 된 누각이기 때문에 사실은